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드디어 올해 가장 중요했던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도 정말 지난 두세 달 동안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 좀 쉼이 생길까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바로 또 FOMC 일정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실물 경제와 관련한 또 지표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반응, 변화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월스파 117번째 가도록 하시죠. 자, 일단 다음 주 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주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면 특히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산업 생산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매 판매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도 그렇고 지금 11월도 들어서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좀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훅 기름을 부은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영향이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아마 다른 이제 민간단에서 연구소 같은 데 가서 또 한번 내용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실적 시즌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디즈니의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기에 좀 작게 적혀 있는데 바로 이제 13F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운용 규모가 1억 달러가 넘어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각 분기별 매매 또는 포트폴리오 내역과 관련한 건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기업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이죠. 네, 티커가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과연 포트폴리오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나온 이제 실적 결과만 놓고 보면 애플의 지분을 대폭 축소했죠. 그리고 지난 3분기 내내 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계속해서 줄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현금 규모가 3,25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놓고 보면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역사 중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탑3를 꼽아봐라 하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가 다 탑3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요. 월요일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휴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열립니다. 베테랑스 데이로 해가지고요. 채권 시장만 휴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9월 27일 날 총리 선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이제 일본 내 그 자민당 내에서 약간 비주류이죠. 아무튼 이분이 5선, 그러니까 5번의 도전 만에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 중의원 선거를 하죠. 네, 조기 내각을 이제 다시 꾸리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자충수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민당과 공명당, 이 연립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헌 민주당이라고 해서 야당이 제1당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치권은 약간 좀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N 약세의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겹치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N 약세 폭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인 환율이 154엔까지 가서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시죠. 자,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든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 월스파를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만 놓고 보면 아직 애리조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개표가 왜냐하면 우편 투표가 있거든요. 애리조나 주는 5일,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날짜가 찍힌 것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지율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왔던 여론조사나 이런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 어찌됐건 애리조나도 가져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is back, 트럼프 2.0이 앞으로 4년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회입니다. 일단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금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하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이제 공화당이 원래 210석이었거든요. 근데 212석이 됐어요. 원래 여기 될 것 같다 또는 이쪽 기울었다 하는 쪽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195석 그리고 공화당은 212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가 28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민주당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는 데는 15석 정도가 됩니다. 15석. 자, 그럼 이걸 한번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민주당은 210석, 공화당은 213석. 근데 지금 이 12군데가 상당히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 12석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하원은 435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 이상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8석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공화당은 5석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화당 쪽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원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다 가져가는 레드 스윕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하원은 고수하는 분당 정치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흐름은 지난 10월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보면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달금리 압박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시에는 좋다 좋지 않다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후자 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월 들어서부터 트럼프 후보의 이제는 당선이 됐지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시장에서 높게 봤던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티커가 DJT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죠. 그리고 뭐가 또 그랬죠?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 좀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왜 그러면 이렇게 국채 수익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요인을 한번 뜯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요. 재정 적자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게 21%의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지난 2017년 돌아가 보면 28%였던 법인세를 21%로 낮췄죠. 개인소득세도 낮췄고 감면해주고 세공제도 많아졌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15%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가 그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각 기관마다 이걸 다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가장 많이 추정한 데는 15조 달러 이상 증가할 거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신에 중간값은 7조 달러가 넘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되죠. 지금 미국의 부채가 대략 36조 달러에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31조 4천억 달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주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한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분당 정치가 된다. 뭐 레드십이 되면 이건 크게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니겠죠. 부채 한도 뭐 늘리던가 아니면 뭐 다시 인상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할 텐데 이 분당 정치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이게 미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11월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내놨던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부채 부담 가능성이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렸죠. 그래서 이 정부나 의회의 거버넌스 약화에 대해서 무디스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용등급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뭐 향후 한 1년 내에 만약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용등급을 하향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당장 미국은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아주 그냥 팍 터지게 얘기하거나 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채권 쪽에서 들리는 내용 뭐냐면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장기 수익률은 우리의 뭐와도 연결되어 있죠. 신용 또는 조달,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부든 가게든 또는 기업이든 이 경제 주체들에게 모두 다 노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 폭이 더 큰 걸 우리는 시장에서 베어 스티프닝이다라고 하고요. 실제 2022년 이후에 이런 베어 스티프닝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증시는 증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66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장기 수익률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증시의 하방 위험이 커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누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흰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장기 수익률인데 최근에 어젯밤 기준으로 보면 4.5% 잠깐 찍고 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상승폭만 좀 놓고 보면 어찌됐건 하향 추세의 채널을 좀 타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더 이제 치고 갈 룸이 있겠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 룸 자체가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 FOMC 회의의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8일 금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인데 지금 9월에 50bp 인하를 했죠. 50bp 인하를 했고 지금 11월에 시장에서는 광범위하게 25bp 인하를 할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12월에 된다라고 하면 또 25bp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물리적으로라도 국채 수익률의 하방은 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폭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들이 이 조정폭 자체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10월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죠. 지금 시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떨어진 폭 자체가 약간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는 이 스티키한 모습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년 초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가능성이 꽤 높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위험 요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순전히 남은 요인은 뭐냐면 경기입니다. 경기. 미국 내 소비자들의 수요, 기업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근 들어서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흐름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격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물가 경로가 자체가 좀 상당히 스티키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지금 앞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다시금 풀백 되돌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그 폭 자체를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금 그 베어 스티핑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스럽게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아무튼 시장 내에서는 불확실성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들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금융이나 에너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다. 다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은 달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인 상황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보면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신재생이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구조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세죠. 관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다. 이게 또 관세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죠? 물가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하원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레드 수입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부채 한도 또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정치적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의 확대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변한 시장의 흐름들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